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3프로TV의 자랑이긴 하지만 더 이상 이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여러분의 일상을 파고든 중독성 강한 콘텐츠 언더스탠딩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 그 관광을 다니다 보면 외국에서 많이 쓰죠. 많이 쓴대요. 네. 저는 외국 여행을 안 가본 지가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놈의 진짜 유튜브가 뭔지. 하여튼 그런데 우리나라로 오면 그 구글 지도가 작동을 잘 안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온 관광객이 제일 불편해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한국의 2%가 유명하다는데 만나기 어렵다는 게 제일 불편하고, 두 번째가 이제 구글 지도, 구글 맵을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 습관이 들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냐 하는 이슈가 또 한 번 번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야, 니네가 그 구글 지도한테 한국 지도를 안 주니까 그렇지, 이거 통상 문제야 이거. 나 트럼프가 좀 시비 좀 걸 수 있어 이거. 라는 또 이슈로 번질 수도 있어서 통상 문제 전문 기자 누구죠? 김상훈 기자. 김상훈 기자가 또 취재를 열심히 해왔지 뭡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지난주 구글이 우리나라 정부에 또 고정밀 지도 데이터 요거 해외 반출을 승인해달라라고 신청을 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이게 아마 9년 전이죠. 2016년에 한번 우리나라에서 크게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때 기억나요. 당시에 포켓몬고를 하러 사람들이 속초에 엄청 몰려가더라. 근데 그 딱 속초에서만 포켓몬고가 됐었거든요. 전국에 다른 데는 안 되고. 맞습니다. 왜 그랬었죠? 그때 당시에 기사는 이게 구글 맵을 해외로 반출을 하지 않다 보니, 그래서 구글 맵을 기반으로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엉망이더라. 그래서 안 되는 거다라고 당시에 기사가 많이 났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요게 구글 포켓몬고를 만든 닌텐도라고 하는 회사는 아니고, 거긴 유통사고, 이 개발사에서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 아시아 권역, 이 아시아 권역은 서비스를 안 했던 겁니다. 왜?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 권역은 서비스를 안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 아시아 권역에서 이렇게 다 잘려 나가요. 근데 딱 여기 속초, 서비스를 하는. 맞습니다. 이 NR이라고 하는 구역, 이 구역만 이 구역 안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이 서비스가 됐던 건데, 태평양 지역에 서비스를 하는 하와이, 괌 이런 데 살짝 걸쳐서 속초가 됐었나 보군요. 맞습니다. 여튼 그때 당시에 이 포켓몬고가 안 되는 게 구글 맵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났고, 그래서 그때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나 그것 때문은 아니었고. 근데 관광객들이 불편해하는 건 맞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구글 맵이 코리아가 제일 후졌다. 그렇죠. 이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직접 해본 거예요. 저도 해외에서는 구글 맵을 썼을 때 굉장히 불편함 없이 잘 썼는데, 이게 제가 저희 집에서 한번 길 찾기 서비스라고 하죠. 요걸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사무실까지 길 좀 찾아줘라고 해본 건데, 요거 보시면 자동차로 가는 길은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죠. 저거 구글 지도예요?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맵? 맞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은 이렇게 어디서 갈아타라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자세하게 나오기는 해요. 구글 맵은 제일 좋은 건 걸어 다닐 때 왼쪽 오른쪽 뭐 조금 더 가서 좌회전 이거 다 알려주는 거죠. 맞습니다. 관광객이 저거 제일 좋아하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걸어 다니는 맵도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왜 안 되냐고. 왜?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요것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죠.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이게 5000대 1이라고 하는 축적 지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000대 1. 네네. 보통 지도를 만들면 현실 세계에 있는 공간을 2차원에 굉장히 압축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 안에는 굉장히 3차원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000대 1이라고 하는 고정밀 지도, 요거는 뭐 정밀 전자 지도라고도 불리는데, 요거를 국토지리정보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요. 직접 항공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건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요 건물 안에는 어떠한 예를 들면 기업
혹은 상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있기 때문에 당신에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왼쪽은 어디, 오른쪽은 어디 이걸 굉장히 세밀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호명, 거죠. 기업명, 가게 이름, 뭐 관광지 이름 맞습니다.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5000대 1이라고 하는 축적한 지도부터는 우리가 군사용이라고 해서 국가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5000대 1 고정밀 지도를 네이버, 카카오, 티맵 이런 것들은 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만든 5000대 1의 축적 지도를 가져다 사서 쓴다 이거죠. 무료로 배포합니다. 네. 이게 세금을 들여서 공공재로 만든 거기 때문에 팔지는 않고 예전에는 팔았다고 하는데 2016년 무렵부터 이게 유료에서 무료로 바뀌었다고 그냥 해요. 정부가 줄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카카오맵, 그다음에 네이버 지도, 그다음에 티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찾기 서비스가 잘 되는 거죠.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5000대 1 지도를 가져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요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게 5000대 1 지도는 군사용 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군사용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만 일단 문호를 연 건가요?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좀 이상합니다. 용병도 쓰는 마당에 국외 기업은 안 되고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7개 관계부처가 모여가지고 협의체라고 하는 걸 꾸립니다. 그래서 이유를 상당히 들어보고 요거는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예 막혀 있는 건 아니고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외국 진짜 국내 기업은 국내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 주고 네. 구글은 미국 기업이라 안 줘요? 일단은 그럼 구글 맵이 그러합니다. 작동하는 다른 나라들은 바보라서 주나요? 뭐 세부적인 이유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들어봐라. 네네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5000대 1 고정밀 전자지도를 쓸 수가 없으니 본인들이 뭐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5000대 1 정도 되는 축적 지도를 가지고 예.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길찾기나 다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건안 되고 뭐 내비게이션 대중교통 이런 것들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구글이 예전부터 그래서 달라고 그랬는데 네네. 우리 정부가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국방에 저 보안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안 준 걸로 알고 일단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안보 이슈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던 게 이런 건데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예. 요게 수방사 왼쪽 사진이 네이버의 위성 지도입니다. 네이버 맵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를 켜게 되면 거기에 뭐 일반 지도 그다음에 왼쪽이 위성 네이버. 지도 예.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위성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왼쪽이 남태령에 있는 그 항공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그냥 뭐 일반 시설들만 있죠. 여기 왼쪽을 보시면 그냥 다 산입니다. 산지예요. 근데 실제로는 산이 아니라 거기에 군부대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구글 위성 지도인 거예요. 똑같은 사진인데 여기에는 이 수방사 시설들이 아주 자세하게 오른쪽은 나와 있는 구글의 거잖아요. 사진 지도를 말하는 거죠? 구글의 위성 지도. 네, 네, 위성 지도? 위성 네, 사진. 네. 구글은 위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성으로 찍은 걸 구글 이제 어스.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많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있는 거니까 찍히죠. 가린 게 좀 독특한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요 사진을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물론 다만 우리나라가 만든 그 5000대 1 전자정밀 지도를 만약에 구글이 들고 해외로 나간다. 근데 지금은 못 쓰는 이유가 구글은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고동사업장을 두고 여기서 영업을 하게 되면 요걸 쓸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구글은 해외 법인이고 이제 구글의 어떤 서비스를 뭐 통관 형식으로 이어주는 구글 코리아라고는 유한 회사를 두고 서버 같은 경우는 다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전자정밀 지도에는 물론 그 국토지리정보원이 민감한 기밀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준다고는 하지만 요거를 들고 해외로 구글이 가지고 가서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집어 넣는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요거를 그 수방사 그 지도를 조금 확대를 해놓은 거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네이버 지도에는 요게 잘 보이지 않죠. 수방사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구글 위성 사진에는 이 수방사가 명확하게 나오겠죠. 보입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 옆에 있는 주변 지형도가 매우 자세하게 이제
만약에 구글이 해외 반출 승인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간다고 하면 요만큼의 세세한 지도를 이제 구글 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태령 고개에 서울 들어가는 길목에 오른쪽 동네는 민간 시설이니까 잘 나오는데 맞습니다. 저기 골목골목은 다 나온다. 그렇죠. 우리나라 초정밀 지도에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구글이 이 지도를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구글 맵에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그 군시설이라든지 뭐 보안시설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다만 구글 어스라고 하는 다른 서비스가 있잖아요. 위성 사진이 있죠. 그렇죠. 그 위성 사진에는 명확하게 여기에 그 나오겠죠. 군시설이 있는 게 나온단 네네.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결합, 그러니까 뭐 보통 이렇게 같이 겹쳐서 본다고 하는 거잖아요. 레이어.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구글 위성 사진을 떼다가 여기다 붙이고 이 사진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보게 되면 이게 군사 용도로 사용할 만큼 굉장히 세밀한 정보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얘기 안 하려다가 죄송합니다. 구글 지도, 구글 어스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의 위성이 그 남태령 꼭에 넘어오는데 왼쪽에 네. 그 군부대 있는 거는 다 찍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구글만 파는 게 아니고 구글만 주는 게 아니고 네. 오른쪽 남쪽에 있는 5,000분의 1 초정밀 지도는 네이버도 있지 카카오도 있지 맞습니다. 이미 열면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쁜 맘 먹고 그렇게 겹쳐서 레이어 보고 뭔가 쓰려고 하면 네. 쓸 수 있잖아요. 이미.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한테 그걸 반출을 해도 쓸 수 있고 네. 반출을 안 해도 나쁜 맘 먹으면 저도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출을 안 하는 보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왜 막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정부에서 맞는 이유는 그래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 해외 승인 뭐 해외 반출 승인 해줄 수 있어. 근데 대신에 조건이 첫 번째 네. 일단은 그러면 구글 위성 사진에서 요 우리가 소위 말해 우리나라 정밀 지도에서는 정보를 뺀 군대, 군시설, 기관시설 이런 그 뭐 어떤 기밀 보안 시설을 다 가림 처리를 해라. 어디에 구글 어스에서? 구글 어스에서. 그거는 별도의 서비스고 전 세계 위성들은 다 알아서 찍는데 맞습니다. 구글 니네는 우리 지도 필요하니까 니네는 하여튼 찍지 마라는 거면 찍을 수는 있는데 사후적으로 가림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 위성 사진 서비스가 다 가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구글한테만 가리라고 해요? 그거 가린다고 간첩이 못 구하는 게 아닌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볼 수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고 말씀처럼 상업 목적의 위성 사진을 서비스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것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기는 한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부 생산하는 그런 어떤 그 기밀 정보, 보안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간 그 군사 목적용의 지도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이제 구글의 그 지도를 국가가 만든 정밀 지도를 반출하지 않는 나라가 중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한국 정도예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다 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국 서버로 가져가도 자국 된다. 군사 시설이 분명히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특수 상황이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휴전 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적인 북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운 게 예를 들면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북한군이 구글 위성 지도를 보고 작전을 짜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인이 보는 게 뭐 즐겁지 않겠으나 군시설을 여기 군시설 비슷한 게 좀 있나 보네라고 아는 게 안보에 무슨 영향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어쨌든 기밀 시설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게 구글 어스라고 하는 구글의 위성 사진이고 예,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니네 기분 나쁘니까 일단 거기에 다 지워. 얘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위성 그 정밀 지도, 정밀 전자 지도를 원한다고 하면 예. 요거 블러 처리를 해라. 그래서 2016년도에도 그거 주고 치고받고 했던 거예요. 그 조건으로. 그 조건으로. 근데 당시에 다만 그때는 야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다 블러 처리 안 하는 게 원칙인데 니네만 블러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는 구글이 포기를 했고 그리고 9년이 흘러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네. 블러 처리할 수 있다. 할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고 안 하고는 보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우리가 억지 쓰는 게 맞는 거죠. 뭐 사실 저는 억지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말씀처럼 돈 주고 상업용 목적으로 구하는 사진들에 뭐 얼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이미 그렇죠. 어쨌든 국가가 만든 지도보다는 상세하진 않고 그냥 사진일 뿐인 거예요. 구글 위성 사진이
구글 위성 사진은 지도랑 같이 결합되어 있는 서비스이긴 예, 합니다만 예. 그냥 일반적인 그 상업용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업체들의 위성 사진이라고 하면 요건 지도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구글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랑 이렇게 겹쳐놨기 때문에 이 훨씬 상세한 지도를 같이 넣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민감한 정보들이 밖에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게 구글인 건 맞으니 많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인들은 보통 그 구글 어스를 통해서 군 부대에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으니 그렇죠. 잠깐 뭐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민감한 거냐? 요게 그 경기도 이천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구글 지도를 제가 따온 거예요. 보시면 네이버 위성 사진은 그냥 산지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구글 위성 지도만 아니면 저게 노출이 안 되는데 제가 안보를 경시하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다른 위성 사진 뭐 몇천 원 내고 몇만 원 내면 볼 수 있는 위성 사진 서비스에는 이미 나오는 거고 네. 저건 민간인이 안다고 안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존재가 저 위치를 알 때는 불안할 수 있는데 네. 그 존재들은 2,000원, 3,000원, 4만 원, 5만 원만 내면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으니 네. 그거를 구글이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안보에 무슨 영향이 있겠냐. 맞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래서 영향이 있습니다라는 답은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 하여튼 우리 군부대 기껏 가려놨는데 다 하여튼 구글 어스로 노출시키니까 좀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인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이제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예. 속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지도를 정말 잘 만든다고 해요. 뭐 대동료 지도 김정은의 자손이라서. 김정은의 자손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국토가 굉장히 좁고 네. 산지가 많고 더더군다나 인구 밀도도 높은데 굉장히 조밀조밀 살기 때문에 세계에서 지도 잘 만들기로는 굉장히 소문난 곳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걸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서 공짜로 배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어찌됐든 국내에서 이 지도를 가져다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데 카카오티. 맞습니다. 카카오티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티맵도 그렇고. 예.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이기도 하고 네. 그럼 이걸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국가가 이걸 환수하는 그 흐름 자체는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면 거기에서 세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 선순환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내 기업 아니라 세금을 우리한테 안 내니 니네들한테 못 줘. 뭐 속셈은 그런 거라고 제가 그러니까 추정을 우리나라 하고 기업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똑같이 홀대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게 무슨 지난번에 일본 말씀이시죠? 가서 우리 누구 당했죠? 무슨 기업이었습니까? 누가 당했죠? 일본에 무슨 뭐 합작했는데 네이버 말씀이신 거죠? 네이버 맞아요. 그 학생인데 일본 정부 공무원들이 네이버 미워서 그 뭐 라인 뭐 그 서비스 그 뭐 이렇게라고 해가지고 우리 화냈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화내면서 밖에 나가서 차별당하면 화내면서 글쎄요, 꼭 이거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가 네. 아니 카카오가 주고 네이버는 주는데 구글은 안 주는 게 차별이지 뭡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명분적으로는 안보랑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저희가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거 맺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 경우에는 안보랑 연결이 돼 있으면 예외 조항에 들어갑니다. 보통 양자 간의 무역 협정을 맺을 때 어쨌든 내국인 대우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저희도 한미 FTA를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하면 안 돼. 저희도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예. 저희도 차별을 하면 안 되긴 합니다만. 근데 안보는 중요하죠. 물론. 그렇죠. 어쨌든 구글이라고 하는 위성 사진 때문에 굉장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 군시설을 찾고 싶을 때 마음대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말씀처럼 정말 진짜 북한이 이걸 사용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북한은 3,000원 내고 쓰면 얼마든지 쓸 때 쓸 수 있죠. 만약에 그런 거죠. 네. 누군가가 난 만약에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한국 가서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소동을 일으키고 싶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보안 시설들이 다 이쪽에 있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거 집중 공략해야지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보랑 연결이 안 돼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는 뭐 역차별로 보기 힘들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보안과 관계된 국가 안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 안보면 100번 양보하겠다. 네. 그런데 이미 네이버, 카카오는 다 갖고 있는 그 서비스와 이미 전 세계에 공개되어 있는 구글 어스 유성 사진을 네. 이렇게 보면 똑같은 건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그 블러 처리를 한다고 치죠. 네.
블러 처리를 한다고 약속을 해서 우리가 반출을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갖고 들어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가림 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머 우리가 실수를 했네. 이거 처리를 못했어. 그래서 버젓하게 나온다고 해보죠. 아, 저 구글이 위성 사진에서 네네네네. 우리 군부대는 지워줄게. 아이 자식 코리아 진짜. 맞습니다. 니네만 요란해. 알았어, 그쵸. 지워줄게. 어쨌든 한다면 안 보라고 하고 그게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처리를 했다고 치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요거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처리를 못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나서 야 빨리 처리해라고 예를 들면 관리 감독 혹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영어로 야단쳐야 되니까.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얘기는 해외 기업도 괜찮아. 괜찮은데 그러면 서버를 들고 국내로 들어와. 그래서 국내 서버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반출하지 말고 하면 니네가 아주 수월하게 서비스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수백억짜리 지도이기 때문에 응당의 그만큼의 대가도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걸로 돈을 벌게 되면 당연히 세금도 내겠죠. 네. 그런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실수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 감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채워 놓으면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줄게. 들어와라. 맞습니다. 근데 구글은 전 세계에서 이 서비스 하는데 서버를 그 나라에 각각 모든 나라에 두지는 않잖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세금 문제도 있죠. 맞습니다. 서버가 있는 곳이 주 사업장이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되게 좀 억울한데 이렇게 치열하게 다툴 만큼 되게 뜨거운 이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상훈 기자도 뭐 국방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대변인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네. 안 주고 싶다고 하는 쪽의 명분은 이렇게 또 쌓여 있고 네. 아니 그게 뭐라고 안 주냐.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지금 내가 구글 잘 되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데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걸 조금 자세히 알면 좋겠는데 제가 9년쯤 흘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돼 있거나 그 사례 조사가 돼 있을 줄 알고 취재를 했는데 예. 사실 논문 딱 하나밖에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조금 비교할 만한 사례가 이스라엘 정도인데 사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조금 상황은 비슷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어쨌든 중동 여러 나머지 국가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봤더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본인들도 국내 내부의 그 전자정밀지도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해외에 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시스템은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한국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렇죠. 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안전정책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미국법으로 조항이 딱 박혀 있습니다. 미국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성사진을 상업용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처벌받는다. 라고 미국법에 돼 있다. 미국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네. 이스라엘의 위성 사진을 남용하는데 왜 미국이 처벌을 해요? 그게 아마도 이스라엘과 미국은 어쨌든 안보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위성 사진이라고 하는 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으니 그래서 그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법정을 넣었던 거죠. 이게 1997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는 미국 법이 막으니까 구글이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 기밀 시설이라든지 보안 시설 이런 거 다 이렇게 위성 사진에도 블러 처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주면 되는 거지. 그거 없이 단순히 외국인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어쨌든 안보와 직결까지는 아니지만 연관이 돼 있는 정보를 그냥 해외 기업에게 이게 막 무료로 줘도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보랑 연결도 되고 그러는데 해외 기업이고 우리나라에 도움도 안 되고 짜식 세금도 제대로 안 내기도 소문났고 그런데 뭘 그렇게 주냐 하는 게 충분히 이해는 뭐 감정적으로는 저도 이해도 되는데 진짜 안보에 위험이 돼 이게? 그러니까 이거면 안보가 뚫리고 이거 안 주면 안 뚫리는 그 차이가 있어? 라고 계속 해묻는데 그 설명은 못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 뭐 명확하게 이런 일이 무조건 생겨라고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간첩이 이렇게 이용하면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거 없다고 간첩이 그럼 이거랑 이용하면 되잖아요.라고 하면 그건 그러네. 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 남태령국에 넘어올 때 왼쪽에 있는 그 군부대는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만든 그 지도에서도 아예 다 가려주면 되잖아요. 실제로 가려서 하고 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주고 네네.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구글도 줄 때 그것도 어차피 가려주면 되는데 그래서 줄 거예요. 구글은 위성 사진 서비스를 별도로 하니까 그걸 바꾸고 싶은 거죠. 그거랑 겹쳐서 보면 야, 좀 위험하잖아라는 맞습니다. 건데 아니 위성 사진은 구글만 찍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업체들이 그냥 다 돈 좀 내면 다 주는 사진인데 그거 간첩이 구글 막는다고 뭐 아유 우리가 못하네 이거 이 사진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그냥 괜히 시비 거는 거다라고 질문 드리면 그거 아니라고 답할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정부 입장에서는 뭐 속셈이 어찌 될지언정 안보랑 아예 연관이 안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처럼 눈에 까신 거잖아요. 예. 돈 주고 구할 거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대한민국의 군시설 위치를 다 알 수 있는 이 무료 버전의 구글 어스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만큼은 바꾸고 싶은 거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다 이 가림 처리를 받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조건을 내건 거죠. 네.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미리 짜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까? 아니, 좀 뭐 그렇다고 저도 그렇게 해줘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목적 자체는 이제 뭐 안보 그 이슈도 있겠지만 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세금으로 만든 정말 정밀지도고 이거 전 세계 가서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구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전자정밀지도가 굉장히 좋을 뿐더러 여기서 이 전자정밀지도를 가지고 모빌리티 사업을 하게 되면 네. 이게 굉장히 큰 노하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종의 그 테스트 베드라고 할까요? 어쨌든 구글도 데이터를 가지고 모빌리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네. 뭐 자율주행이든 네. 자율주행이든 뭐 뭐든. 어떤 서비스든 근데 네. 우리나라처럼 복잡하고 굉장히 이렇게 정밀하게만 운행을 해야 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테스트 베드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네. 전 세계 어딜 가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비싼 구글이 굉장히 수백억 들여서 지도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요거를 무료로 가져다가 음. 우리가 모빌리티를 굉장히 여기서 한번 잘 테스트 베드를 돌려보면 한국에서 자율주행이든 무슨 뭐 지도 서비스든 하다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모빌리티 노하우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 가서든 굉장히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계속 두드리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구글이 하기 싫은데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구글 자체도 굉장히 굳이 구글 맵이 아니더라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맞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구글 맵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국에서 하면 유일하게 못 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지렛대 삼아서 어떤 거를 얻고 어떤 거를 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안보 때문에 안 돼라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야 외국인들이 그렇게 불편해하는데 대한민국에 있어 말이 되냐? 당연히 줘야지. 이렇게만 싸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만을 위한 문제는 아니고 아니라는 거죠.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 갖고 가서 자기네 서비스 개발했으면 네. 뭔가 합당한 대가, 부가가치를 뭘 창출한 좀- 것에 뭘 좀 대한 내놓으라고 그쵸. 해야지. 그게 법인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서버를 한국에 두라고 조건을 거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예요. 여기서 모빌리티를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당연히 받은 쪽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은 쪽에서 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데이터만 가져가서 여기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해외에서 팔아서 돈을 벌면 그러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부가가치는 뭐냐? 사실 뭐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들은 구글 맵 서비스 없으면 자국 맵 서비스는 없는 맞습니다. 나라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 나라는 네이버도 없고 카카오도 없는 나라들이니까 야 지도를 안 주면 우리 국민들도 불편해 야 하면서 줬을 텐데. 그렇죠. 우리는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으니 구글 필요 없어. 예를 들면 구글 맵 서비스가 굉장히 조금 좋지 않아서 외국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순정이라고 하죠. 처음에 그 차가 나올 때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이 T맵입니다. 벤츠 내비게이션 진짜 내가 벤츠 사가지고 진짜 좋은 차인가 보다 싶었는데 진짜 내비게이션 구려가지고 그래서 T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구글맵이 된다고 하면 T맵이 당연히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 보통 다 구글맵 쓰기 때문에 굳이 한국만을 위해서 T맵을 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T맵의 어떤 부가가치도 사라지는 거고 근데 T맵은 거기서 부가가치가 나오면 법인세로 내는 건데 구글맵이 들어오게 되면 알겠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에 돌아오는 건 그거는 이해가 거죠. 되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왜 그게 뭐 국가 안보고 뭐 근데 그래서 국가 안보를 걸지 않으면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명분상. 그러니까 속셈은 네. 우리나라 기업 카카오 네이버 해주고 구글은 좀 저리 가이 자식아 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역차별이 되기 WTO니 때문에. 뭐니 그런 소리 나오니까 그렇죠. 야, 이게 안보상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데 2%처럼 그때 달려들어서 따지지 않았던 거죠. 정확히 대충 그렇다는 게 문제가 아니- 있었나 보다라고 정확히 넘어가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의 네. 추정입니다. 김상훈 기자의 추정은 항상 맞으니까요. 네. 그렇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 보호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 꼭 보호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합당한 뭐랄까 어떤 대가? 그렇죠. 보호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쨌든 그 서비스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서비스를 하고 부가가치를 일으켜서 법인세를 내는데 그러면 여기는 법인세 없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만 가져다 쓰게 하면 사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주게 된 꼴이 되잖아요. 국민 세금을 들여서.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다 구글 지도한테 주는데. 거기는 뭐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어차피 동남아에서 거기는- 구글맵을 안 쓰면 어떤 서비스를 쓸 수 근데 있겠습니까? 우리는 굳이 안 그래도 되니 중국이 위챗 있으니까 니네 저 뭐 다른 거 들어오지 마 하는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까지 아예 막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참 코리아 독특해라는 얘기는 듣겠네요. 조금 나쁘게 보면 갈라파고스고 좋게 말하면 뭐 자국 기업에 대한 뭐 로열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기업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물론 국내 기업들이 이제 구글과 이렇게 속된 말로 맞다이를 떠서 여기서 조금 이렇게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퍼져 나가야겠죠. 예. 사실 그 어떤 지렛대 디딤돌이 되는 게 구글에 대한 개방인 것도 개방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 부분엔 조금 수긍이 되긴 합니다. 계속 이렇게 예를 들면 보호막만 쳐서 그쵸. 어떻게 발전하겠느냐. 티맵, 카카오, 네이버지도 셋만 경쟁을 하게 되면 과연 이 얘들이 이 세 업체가 만든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먹힐 것인가? 그러니까 안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구글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구글은 어쨌든 글로벌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서비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데 아예 막는 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응당의 대가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이 똑같이 치르는 것처럼 이걸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당연히 법이세로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 지도 공짜로 쓰는지 몰라도 그거야 니네 아니면 그 나라는 지도도 없고 없으니까 우리는 카카오 맵도 있고 뭐 네이버 지도도 있고 다 있으니 심지어 그게 우리 세금으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만든 지도도 아니고 네이버가 만든 지도도 아니고 티맵이 만든 지도도 아닙니다. 아니, 우리나라 이 세금으로 만든 지도인 거예요. 너희들도 이 구글 지도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하려면 뭘 할 수 있는지 A4 용지 5장에 빼곡히 한글로 적어와 이 자식들아 하는 이야기다. 뭐 알겠어요. 그 이해는 되는데 구글 지도 맵 서비스가 자세히 되면 그거 덕분에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1,000만 넘는 관광객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이 보다 즐거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저는 해외 여행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글 맵으로 조금 길 찾기 불편하다고 한국 올 사람들이 과연 안 올까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올 사람들은 다 오지 구글 맵 없다고 안 오냐? 네. 그러면 우리도 다 어딜 가도 마찬가지지 저 화장실 없다고 이집트 피라미드 안 가겠습니까? 가서 불편만 한 거지. 그래서 뭐 그게 얼마나 마지노하게 타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까지도 반박을 한다. 이거 우리 오늘 다 짜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상 기자하고 저 이렇게 그 서로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굳이 그게 국가 안보와 관계가 굳이 없다면 왜 국가 안보라고 뻥쳤냐. 그리고 개방하자. 한국만 독특하게 이러지 말고. 뻥친 건 아닙니다.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2%가 이래도 이건 어차피 새는 안보 만약에 그거라면 이것 때문에 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아니란 거 하나도 못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안보가 결정적이다라는 건 아니고 이것도 연관은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된 이유는 아니다. 다만 그 주된 이유로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통상 마찰이 생기겠구나. 그럼 우리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상 마찰에서 안보 이슈는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추정입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맞다니까요. 김상훈 기자님하고 오늘 짜고 하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줘요. 자꾸 김상훈 기자는 아닌데 지금 2%만 자꾸 네가 그 약속 대련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이게 너무한다. 약속 대련 맞습니다. 너무한다 진짜. 알겠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군요. 앞으로도 안 해준대요. 그런데 이 이슈는 지금 아니죠. 일단은 심사를 해봐야 돼요. 최장 180일 정도 이렇게 뭐랄까
심사를 하는데 사실 최장 6개월. 그렇죠. 예. 일단은 구글 신청을 했으니. 구글 어스에서 우리가 알아서 달라고. 다 마우스로 지울 테니까 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신청했어요 최근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일단 변화가 신청을 있구나. 하면 이제 관계부처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저거 뭐랄까 그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 하나가 나머지는 다 아까 어떻게 보면 안보와 관련된 그 어떤 부처들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문체부가 이번에 그 협의체 안에 들어가는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산업적 측면에서 조금 봐야 된다. 관광.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문체부가 얼마나 설득을 하고 뭐 중의를 이끌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체부가 설득에 성공한다. 네. 국정원이라든지 국방부를 설득에 성공한다. 그렇게 되면 뭐 승인을 해주겠죠. 그렇군요. 좀 딴 얘기인데 네. 이 프로가 진짜 우리나라 이 정도 선진국이면 진짜 이런 식으로 너무 자국 산업 보호하는 거 좀 이제 창피합니다. 저는 이 나라가 부끄럽습니다. 그만합시다 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네. 고속도로 그 버스 전용 차선에 네. 카니발을 다니는 거잖아요. 네. 9인승 이상만 돼라고 해놓고 억지로 9인승 만들어서 운전석 조수석 사이에 가방 하나 놓으면 넘치는 자리라고 우겨가면서 네. 좀 너무한다 그거는 진짜.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왜 자꾸 그런 거 줍니까? 라고 하니까 전시에는 SUV나 RV는 징발을 한대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야 다 뭐야 이거 전투용으로 써야 돼. 이중용도 품목입니다. 그렇대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RV나 SUV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게 하는 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카니발 혜택 주는 거라고.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요. 아 진짜. 네. 아무튼 처음 듣네요.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뭐 안보 이번 영향을 주겠죠. 왜 안 주겠어요. 그런 논리들이 오가는 중이다. 이 이슈는. 네. 네. 대본대로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